안녕하세요. 강남그린섬 초원장 최현창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교 집중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건국대학교 서울인데요. 올해 입시가 이제 사실 2023학년도 입시가 끝나고 한 두 달 정도 지났네요. 신입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작년에 건국대학교 서울을 가나다군 집중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혹은 나다군 혹은 가군 이렇게 한두 군데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방향성에 대한 부분, 실기에 대한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성적이 남음에도 떨어지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합격 재현작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논란이 됐던 그림들도 보여드리면서 왜 이 학생들보다 잘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떨어졌을까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그림에 대한 모든 각 전공별 좀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설명회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건국대학교 서울 입슈, 올해 이슈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어떨까, 이런 이슈 하나 가지고 얘기할 거고, 건대 서울 합격 가능 점수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일까 얘기할 겁니다. 전공별로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실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서울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원래 기존에는 이제 나군에서만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할 모집을 하게 됐죠. 가군의 영상영화과, 나군의 커디과, 리빙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과, 그리고 다군의 산업 디자인과. 나군의 커디과라고 하면 시각 디자인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다군으로 분할 모집을 하면서 기존에 원래 나군에서 선발을 했을 때도 경쟁률은 되게 높았었는데, 이제 분할 모집을 하면서 경쟁률이 거의 2배 이상 점프가 됐죠. 경쟁률을 한번 작년 경쟁률과 재작년 경쟁률을 살펴보면 22학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8.54대 1, 영상 8.2대 1, 의상 7.8대 1, 리빙 9.4, 산업 디자인과 10.7대 1. 경쟁률이 아무래도 다른 정시의 가군, 나군, 다군 학교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인서울에 있는 기초 디자인 최상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아무래도 실기 비중이 글쎄요, 실기 비중이 70% 80%인 학교들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건국대학교 서울 특정과, 특히 이제 리빙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영상과 같은 경우는 4등급권대 혹은 5등급권대 국어 성적을 받은 학생도 합격이 된 선례들도 있다 보니,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가나다군에서 나군의 건대 서울을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할 거야 라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었는데, 글쎄요, 이게 참 작년에 가나다군으로 이게 좀 분산되면서 경쟁률은 더 훨씬 올라갔습니다. 작년 커디과 15대 1, 영상 11대 1, 의상 15대 1, 리빙 17대 1, 산업 디자인과 23대 1. 산업 디자인과는 원래 높았는데 거의 한 2배 이상 더 올라갔죠. 23대 1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서경대학교나 삼육대학교나 혹은 상명대 서울, 덕성여대. 상명대 서울은 다군에 있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고, 나군에 예를 들어서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비중보다는 실기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고, 가군 마찬가지로 서경대학교와 삼육대학교는 마찬가지로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시임에도 경쟁률이 막 20대 1에 육박하거나 20대 1을 훌쩍 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여긴 건대예요. 건대 서울임에도 산업 디자인과가 23.5대 1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군으로 이동을 했죠, 산업 디자인과가. 다군에 사실 가군이랑 나군, 건대 커디, 영상, 의상, 리빙은 기초 디자인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90%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군의 건대 산업 디자인과는 기초 디자인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기초 소양으로 준비했던 학생들도 동시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따가 그림에 대한 재현작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과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겠지만,
건대 산디과 같은 경우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살펴봤을 때는 이거는 나 국민대 준비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이화여대, 서울대 준비했던 학생인데 내가 배웠던 실기 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기 유형이 나오네. 근데 더군다나 다군으로 이동을 했어. 다군에 쓸 대학이 기초 디자인으로 쓸 대학은 있지만 기초 소양이나 드로잉으로 쓸 수 있는 학교는 성신여대 산업디자인과와 가천대학교 이렇게 두 개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근데 나군에 성신을 쓴 학생이 다군에 성신을 또 쓴다, 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신은 나군에 성신 쓰고 가군에 고려대학교나 국민대를 썼으면 다군에 건대 산업디자인과 한번 도전해볼 만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건대 산디과는 성적이 좋은 기초 소양을 조형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초 디자인에서 성적이 80% 이상, 100분이 80% 이상, 그러니까 뭐 표준 점수로 따졌을 때 425점 이상인 학생들이 건대 산업디자인과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초 조형과 소양 그리고 기초 디자인으로 준비했던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경쟁률은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23대 1. 자, 올해 건대 산업디자인과 주제를 보면 기초 소양과 조형 학생들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 내가 했던 거랑 더 달라지지 않았네. 채색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재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갔음에도 물감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연필이랑 펜만을 줬다라는 거, 이 재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조형과 수영했던 학생들은 더 활발히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단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에 한해서. 이 말은 기초 디자인으로 건대 산업디자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부족한 친구들, 그러니까 420점대 미만인 학생이거나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3, 4 정도 되는 학생들은 지원하게 됐을 때 불합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건대는 경쟁률이 높을 것이고 건대 산디는 특히나 경쟁률도 높고 성적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에 작년에 지원을 했었던 상황에 대한 부분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군에는 상위권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군의 건대영상영화과 위에 학교들 배치된 순으로 보면 성균관대, 숙대, 이화여대, 고대, 국민대 이렇게 있죠. 올해는 서울시립대학교도 수시에서 정시로 전원 선발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도 가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이화여대 정도의 포지션이 서울시립대의 포지션, 성적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초 소양 보는 학생들은 쓸 대학이 워낙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학생들이 건대 영상영화과를 쓸 일은 거의 만무하겠죠. 단 성적이 2등급을 모의고사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3사나 4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기초 소양이나 조형으로 쓸 학교들이 없어지니 이런 상황에서는 기초 디자인으로 과목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과목 변경하게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어느 학교를 쓸까요? 눈높이가 그렇게 낮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초 디자인 준비하면서 건대 서울, 건대 영상영화과로 준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어찌 보면 기초 디자인 건대 영상영화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쟁률이 거의 한 2배수 정도를 포함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초 디자인 쭉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에 비하면 실기 비중, 실기를 다뤘던 기간도 짧기 때문에 건대 영상영화과를 준비해서 합격하기에는 좀 부족해지겠죠. 이 말은 곧 3, 4등급을 모의고사로 유지했던 기초 디자인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건대 영상영화과를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여대, 한양대, 중대와 건대 영상영화과는 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군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여대는 근데 특수하게 한 과목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국어를 망쳤다, 혹은 뭐 탐구 하나를 망쳤다, 영어를 망쳤다, 한 과목을 망친 학생들이 잘한 두 과목만 선택으로 쓸 수 있는 학교가 서울여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될 거라 건대, 중대, 한양대랑은 겹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원선이. 그러면 과연 건대 영상영화와 중대와 한양대학교는 성적상에서 겹치는 학생들이 지원이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탐구 한 과목을 유독 더 잘하는 아이들은 한양대학교를 지원을 하겠죠. 탐구 한 과목 반영할 테니까.
그럼 중대와 건대 영상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표현력이 난 조금 더 좋은 학생이다라고 하면 중대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나는 연출과 표현 능력도 물론 되게 좋아야 되겠지만 주제 해석과 연출 능력이 조금 더 탁월하다는 학생들은 건대 영상영화과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나군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군에 비해서 나군은 현격히 건대 위에 있는 성적 포지션을 가진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과기대 이렇게 두 학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홍대 본교가 있지만 학종이기 때문에 비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준비했던 친구들과 과기대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성적이 떨어졌다. 과연 건대 서울로 지원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까요? 어떻게 서울대와 과기대 유형의 수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건대 커디를 지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대 커디는 그야말로 평면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과 평면 디자인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평면 디자인 유형, 시각 디자인 유형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뭐 점의 운동이라든지 리듬감이라든지 뭐 타이포그래피라든지 이런 점선면의 기본적 요소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연습들도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이용해서 많이 다뤄보거든요. 이게 가군의 이화여대 디자인 학부의 유형과도 흡사한데, 그런 실기 유형들을 좀 많이 다뤄봤고 거기에 좀 장점을 보이는 학생들은 건대 커디과를 준비함에 성적이 좀 떨어졌을 때 건대 커디를 준비함에 큰 무리는 없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는 물감을 안 다뤄봤다. 평상시에 이제 디자인 기초 소양과 조형을 수업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물감 재료에 대한 표현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기 싫어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 디자인도 해봤고 그런 부분에서 물감 재료도 어느 정도 다뤄봤고, 나는 성격 자체가 워낙 좀 깔끔하게 채색을 잘 하는 편이다라는 평가를 좀 들었던 학생들은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건대 커디를 충분히 소양을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될 겁니다. 하지만 건대 의상과 건대 리빙 같은 경우는 기초 소양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다루기엔 조금 힘들 거예요. 특히 올해 건대 리빙 디자인과 이따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건대에서 이렇게 좀 심플하고 매트한 소재들이 출제가 됐던 거에 반해 올해 건대 리빙 디자인과에서는 굉장히 표현력과 형태력이라든지 도입력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자연물들을 주고 완성을 해야 되는 소재들이 출제된 거거든요. 과연 소양을 했던 친구들이 물감이라는 재료들로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용이했을까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건대 산업 디자인, 건대 커디와 건대 의상 리빙의 성적은 그렇기 때문에 건대 커디는 소양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성적이 낮지가 않습니다. 3등급 건대, 그러니까 표점으로 따졌을 때 429점, 430점대 학생들이 건대 커디에서 합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건대 의상이나 리빙 같은 경우 4등급 건대 학생들도 많이 합격이 되는 상황. 성적으로 따지면 건대 표점으로 420점 미만인 학생들도 리빙이나 의상 디자인과에 합격이 많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상황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군을 살펴볼게요. 자, 다군은 월등하게 건대 산업디자인과가 제일 상단에 있죠. 물론 다군의 홍대 본교 캠자, 캠퍼스 자율전공, 수학 포함된 성적을 거의 뭐 2등급 건대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홍대 캠자 다군으로 선발이 되지만, 우리 예체능하는 학생들 수학 많이 안 하죠. 안 하게 됐을 때 국어랑 탐구 영어의 성적이 2등급 건대 중후반 정도를 유지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다군의 건대 산디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까 보시다시피 23대1, 24대1, 올해는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다군의 상위권 학교가 없다 보니까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실기 최상위권 아이들이 다 건대 산디로 몰린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동덕, 성신, 상명대 서울 이렇게 포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이 다군 건대 산디는 월등히 높다. 왜 나군은 다군에 비해서 경쟁률이라든지 성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은 이 표들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대 입학 전형 뭐 간단하게 모집 인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영비 잠깐 살펴보면 퍼디과 39명, 산디 34명, 의상 디자인과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비실기도 인원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의상 디자인과는 실기 전형이 좀 적습니다. 리빙 영상 디자인과 45명씩 선발합니다. 수능이 60, 실기 40. 수능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60%면 높은 편이죠. 근데 실기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작년처럼 실기에 대한 어찌 보면 주제 변별력이 좀 높은 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실기력이 좀 좋은 학생, 이거는 건대뿐만 아니라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기에 대한 주제 유형의 변별력이 좀 높은 문제가 나오다 보니 수능 성적이 좀 부족해도 실기 극강으로 잘 해서 합격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수능 전형의 요소 반영비, 국어 비중이 40%에서 45%로 45%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50에서 45%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어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탐구 비중이 30%입니다. 근데 작년처럼 탐구의 변별력, 탐구가 난이도가 되게 높았죠. 사탐. 그러니까 국어는 성적이 좀 부족해도 탐구 1, 2등급 맞은 학생이 표준 점수 합산으로 했을 때 성적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따가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국어 수능, 건국대학교 수능 반영 등급과 표준 점수에 대한 차이. A 학생과 B 학생을 예시로 든 겁니다. A 학생의 표준 점수의 합은 429점, B 학생은 427점, 2점 차이인데 등급으로만 한번 볼게요. A 학생은 국어 4, 영어 4, 탐구 1, 2. 자, 국어 비중이 아까 45%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어 비중이 되게 높다고 보면은 국어 4등급으로는 좀 커버가 안 되지 않을까? B 학생은 국어 3등급. 자, A와 B 학생의 국어 등급 차이가 1등급인데 100분위로 보면 4등급 후반이고 3등급 중반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점수 차이는 거의 한 15%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예. 근데 표점 차이는 6점입니다. 국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점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죠. 탐구를 볼게요. 탐구는 1, 2등급과 3,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국대학교는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학교 홈페이지에 수능 100분위, 그러니까 탐구 100분위별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 100분위가, 탐구 100분위가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이 98%다. 100분위가. 그러면 변환 표준 점수가 67.85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100분위가 거의 3등급 후반으로 봐볼까요? 78%라고 하면 59.43점이에요. 그러면은 100분위가 거의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죠.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탐구의 성적이 어렵기 때문에 탐구를 잘 본 학생들한테 작년에 굉장히 유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학생의 등급으로만 봤을 때는 A 학생이 월등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합산으로 보면 이 친구가 오히려 표준 점수는 2점이 더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올해는 또 어떤 과목이 난이도가 높을지, 국어 난이도가 높을지, 탐구 난이도가 높을지 그걸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탐구를 좀 소홀히 하는 학생, 국어 비중도가 45% 높기 때문에 국어 잘 보면 유리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으니 고3 학생들 특히 탐구 나중에 하면 되겠지, 2학기 때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 순간 나중에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탐구 지금부터 꼼꼼히 잘 챙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건대 실기평가의 핵심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에 의해 화면의 구성 조형 연출, 그리고 밀도가 아닌 완성도에 집중. 자, 건대는 애초에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대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건국대학교죠.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 생각해서 화면의 구성을 연출하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스케치까지의 과정인 거죠. 스케치까지 이렇게 해서 잘 표현이 됐는데 붓을 두는 순간 내가 주제가 예를 들어서 가벼움을 표현할 식으로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스케치도 가볍게 잘 배치를 했습니다. 구상을 잘 했고요.
근데 이제 붓을 잡고 묘사를 하는 순간 이 개체는 주제부를 되게 강하게 끄집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묘사를 되게 강하게 팝니다. 그리고 톤도 강하게 잡아야 되니까 어둡게 단단하게 집어넣어요. 소재가 그리고 주제와 가벼움인데 전혀 맞지 않는, 어찌 보면은 로직으로 완성을 해놓고 나는 잘했어, 합격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불합격 됐을 때 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 2, 3번의 과정 중에 1, 2번까지는 문제에 의해 조형 연출까지는 잘했지만 이 완성도로 가는 표현, 붓을 잡는 순간에서부터는 내가 생각했던 의도랑은 전혀 다른 그림만에 집중을 해서 비주얼만, 아웃풋만을 집중해서 완성했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건국대학교에서 합격이 안 된 대표적인 케이스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잘 생각하고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인터뷰 잠깐 보면 다양하고 창의적 표현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면적인 표현도 중요하고 다양한 색조 표현도 중요하다. 기초 디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조금씩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특정 과에서는 뭐 커디과라든지 산디과라든지 이런 과들에서는 이게 기초 디자인 실기 수업만 진행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초 소양과 조형에 굉장히 난이도 있으면서 다양한 조건들을 줄 수 있는 자유로운 유형의 주제들을 많이 기초 디자인 커디나 산디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융합된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건대는 이렇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만 준비한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대를 붙는 아이들의 비중이 특정 커디나 산디과가, 산디과는 절대적으로 소양하는 학생들이 합격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고, 커디도 이제는 기초 소양으로 준비했던 학생들이 합격되는 경우들이 퍼센테이지 상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건대 반에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소양 유형도, 조형 유형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건대 커디과 교수 인터뷰. 제한 조건을 충실히 따른 그림들,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식을 문제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표현 훈련도 필요하다. 건대 커디가 그동안 커디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유형들도 있습니다. 명확하죠. 평면적인 패턴, 그러니까 평면적인 종이에 패턴들을 주고 패턴을 입체화시키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 평면적 패턴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표현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기본적 도형들을 여러 가지의 색상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문제들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처럼 어떤 그래픽 플러스 타이포, 문자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문제들도 나왔었죠. 문자 자체를 디자인해보는 문제들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주제입니다. 뭔가 되게 복잡하죠? 화용지에 마주보는 이 양변을 연결하는 임의의 직선 한 개를 그려서 화면을 분할하고 이 선을 기준으로 비대칭 균형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자, 제공된 사물, 종이컵, 거울, 띠지 2종, 제공된 이미지는 활자 B, 알파벳 B, 대문자 B죠. 자, 활자 B, 띠지 2종은 접거나 잘라서 평면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평면적으로 그려도 되고 입체로 두께를 만들어서 표현을 해도 된다. 자유롭게 구성을 해라. 예전에 건대 커디는 평면적인 화면 구성을 하라, 연출을 해라라는 조건이 나온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한 2년간은 그렇게 주제가 나왔었는데 작년부터는 평면 도형과 평면 이미지를 충분히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라 라고 조건을 조금 넓혀진 거죠. 제공된 사물과 이미지는 모두 1회 이상 사용. 거울의 반사면에는 제공된 사물과 이미지 외에는 다른 사물은 절대 그리지 말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임의적으로 막 이런 거울이라든지 아니면 전구라든지 이런 거에 효과를 주려고 막 형광등 빗터치 같은 표현을, 화이트 같은 표현을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주어진 소재만 반사돼서 그려라 라고 한 겁니다. 자, 비대칭 균형. 굉장히 무거운 어떤 작은 물체가 있고 굉장히 가벼운 큰 물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는 큰 물체가 훨씬 더 부피감은 크지만 무게감이라든지 질감상에서는 조그만 물체에 시선이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진 소재상에서 봤을 때 종이컵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크다. 근데 흰색 플랫한 면이죠. 근데 조그만 띠지가 있다. 띠지는 밀도감이 굉장히 높죠. 이 두 가지를 딱 놓으면은 분명히 비대칭이기는 하지만 시선의 이동이라든지 눈길이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 그게 비대칭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건대 커디과, 건대는 특히나 균형적인 화면 구성을 택한 그림들을 많이 선발을 하죠. 특히 커디과에서 합격했던 그림들은 그동안 수직 수평 구성을 택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기 편한 그림들, 균형감이 잘 맞춰진 구성을 아무래도 조금은 더 선호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의 비대칭 균형을 표현해야 된다. 균형을 보여주되 비대칭적으로 면에 대한 비율과 어찌 보면 밀도와 질감에 대한 비율을 잘 조정을 한 그림들이 선발이 될 수 있었겠죠. 자,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들을 스펙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디과 합격 지원자 스펙 건대 환산 점수로 427점, 600점 만점에 427점입니다. 세부 등급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탐구 3, 3등급이었습니다. 427점의 성적이 나왔어요. 어떠세요? 그림 보면은 깔끔하죠? 제가 여기 옆에 실작도 이제 같이 전시를 해놨는데 저희 건대 준비했던 기디반에서 건대 준비했던 친구 중에서 시험을 보든 평수작을 했을 때든 가장 그림 외적인 아웃풋으로만 봤을 때 가장 표현력이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현역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주든 다른 뭐 좀 아무래도 표현력이 좀 있어야 되는 소재를 주든 항상 붓질을 깔끔하게 잘 해내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평면 디자인 능력도 나쁘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무래도 그림의 외적인 부분에서는 주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더라도 그림을 표현하는 형식상에서는 커디과랑 전공에 대한 성향이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이었죠. 역시나 합격이 된 겁니다. 비대칭 균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은 더 균형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그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중앙에 B 알파벳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거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울도 조금 더 크기에 대한 차이를 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약간 약하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비대칭 균형이 7대3 정도의 비율로 표현이 됐다 혹은 8대2 정도의 비율로 표현이 됐으면 잘 보였을 것 같은데 6대4 정도의 비율로 표현이 된 게 약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 깔끔하게 잘 표현된 그리고 면분할의 이 각각의 좀 복잡한 사물들을 되게 효율적인 면분할을 통해서 깔끔하게 연출이 된 이 외적인 그림의 요소들을 가지고 합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기초 소양반에서 합격한 학생의 그림입니다. 기초 디자인반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들은 이 동그란 거울 그리고 띠지, 알파벳 B 이 형태들을 구성의 요소들로 활용을 해서 배치 중심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 친구는 아이디어적인 그러니까 이 비춰지는 거울의 물성을 표현을 한 연출적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다 보니 글쎄요 조금 화면 구성을 하는 방식 자체가 약간의 어찌 보면 포스터라든지 그래픽 디자인에 조금 더 가깝죠. 자, 거울에 비춰져 있는 소수의 한 30%, 25%에서 30% 되는 면을 표현을 했고 그 비춰지는 면이 보여지는 넓은 공간을 알파벳 전체 B의 형태들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출을 했고 물성도 적극적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입니다. 색상도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모노톤이라기보다는 강렬한 대비를 줄 수 있는 보색 계열의 색상과 화이트 블랙만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 보니
명시성이 그만큼 뚜렷한 그림이 아니었을까 시험장에서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합격 재원작 중에서 좀 눈에 튀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성적은 높지가 않았어요. 국어 4등급, 영어 3, 탕구 33. 국민대학교 준비했다가 성적이 수능 봤는데 좀 미끄러워서 가군의 이대, 나군의 건대 커디 이렇게 준비했던 학생이거든요. 이대도 가까운 예비를 받았는데 가까운 예비 앞에서 끊겨서 이대는 떨어졌고 나군의 건대 커디는 합격이 된 설레입니다. 기초 소양 중심으로 수업을 1년간 끌어오다 보니 연출적 그리고 소재에 대한 물성에 대한 적극적 연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초 디자인만을 준비했던 친구에 비해서는 더 과감하게 이루어졌던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점수는 학생의 점수는 425점. 국어 3, 영어 4, 탐구 2, 4등급. 보편적으로 한 3등급권대 후반 정도의 성적을 받은 학생입니다. 앞선에 봤던 기초 소양에서 합격했던 학생의 그림과 연출하는 방식이 유사하죠. 하지만 이 친구는 기초 디자인 반에서 합격한 그림입니다. 연출적 부분이 조금은 더 위트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반복적 개념으로 화면에 대한 질서를 표현을 해줬고 이 띠지를 반복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오히려 종이컵을 리듬감 있게 표현을 해주면서 그 리듬감 안에서의 넓은 공간을 거의 한 8 정도의 비율로 표현을 했고 이 동그란 거울에 비춰지는 면을 20%의 비율로 활용을 하면서 넓은 면과 좁은 면의 밀도에 대한 비대칭 그리고 위치에 대한 그리고 리듬감에 대한 비대칭 균형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무채색 중심으로 표현을 했지만 감각적으로 옐로우와 레드 계열의 색상들, 난색 계열의 색상들을 잘 효과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알파벳 B를 만약에 블랙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띠지의 블랙과 이 색상적인 부분에서 묻혀지는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알록달록하게 새겨진 여러 가지의 현란하고 어찌 보면 좀 촌스럽고 산만해 보일 수 있는 알파벳 색상들을 같은 난색 그룹핑을 되게 잘 해냈다. 그래서 산만하지 않게 잘 표현이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커디과가 작년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지만 그 전에 커디과에서 나왔던 유형들 쭉 살펴봐도 건대 커디과는 평면적 도형, 그러니까 도형과 주어진 사물을 기본적으로 그래픽 디자인 개념에서 평면 디자인 개념에서 효과적으로 잘 표현을 한 그림들을 그동안 선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대 커디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건대 다른 과를 준비했었을 때의 장점을 가진 거랑은 조금 더 다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끔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여백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여백이라는 건 이 화이트 면인데 화이트 면이 일단은 깔끔하게 채색이 묻어있지 않은 진짜 올 화이트 면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 명료한 건데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여백의 형태들도 잘 지켜보면 화이트 여백의 형태들이 동일하게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지루함을 줄 수 있죠. 근데 면적, 화이트 여백에 대한 면적과 형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색상을 띤 물체, 사물의 면적비를 잘 고려해서 화면을 구성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낸 학생들이 건대 커디과에서는 장점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건대 커디과에서 재작년에 나왔던 주제에 대한 합격작들을 보면 이런 조형 요소가 명확하게 잘 보여지는 그림들이 선호가 되는 거예요. 직선과 곡선, 뭐 이런 평면 디자인, 입체 디자인 두 종류의 그림이 있지만 이런 식의 유형의 그림들이 합격이 커디과에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작년에 합격한 그림들을 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찌 보면은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합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대를 합격하고 싶어. 근데 리빙이나 의상이라든지 영상 이쪽으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왔다. 왜냐면 이 전공 같은 경우는 일반 기초 디자인과 제한 조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가되는 것이지 소재에 대한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일반 기초 디자인 유형과
건대 영상, 의상, 리빙은 같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근데 건대 커디를 가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 그럼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도 해도 돼. 이게 과연 수능 성적 나오고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그리고 수능 보고 건대 커디만 준비하는 게 가능할까요? 건대 커디는 나군에 제일 일찍 보는 학교거든요. 저희 첫날에. 그럼 가군 시험 보고 한 3, 4일 있다 나군 건대 커디 봐야 되는 거예요. 준비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대 커디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기 저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저학년 학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건대 커디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더 1, 2년 전에 먼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더 유리한 겁니다. 건대 커디는 좀 더 일찍 준비하시길 바래요. 자, 건대 산업디자인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성적권대를 가진 학생들이 과연 건대산디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한번 보면 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지켜야 될 게 많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되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문해력만 잘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 문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1단계 어떤 도형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A, B, C 제시된 세 개의 도형을 결합해서 하나의 입체물을 만들어라 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 1단계에서 만든 입체물 하나 그리는 겁니다. 화용지의 형태적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스케치하고 3단계는 제공된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화용지의 적당한 위치에 지름이 25cm 생각보다 큽니다. 원 한 개를 그리는 겁니다. 한 개. 2단계에서 그린 입체물, 결합된 입체물의 스케치는 연필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동그란 25cm 원 안에 있는 부분은 선으로만 빨간 펜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재료에 대한 부분이 연필 그리고 빨간 볼펜만을 이용해서 그리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기초 소양과 조형을 준비했던 학생들한테는 완전 나이스죠. 왜? 그들은 결국 항상 준비했던 게 이런 식의 문제들을 재료들을 준비했었거든요. 반대로 기초 디자인만을 준비했던 학생들한테는 뭐야,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감 바리바리 싸들고 요즘 아이들은 캐리어에 여행을 갑니다. 재료를 다 싸가지고. 자,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쫙 펼쳐놓고 문제를 보고 1차 당황, 2차 빨리 이제 물감들을 치우고 연필과 주어진 빨간 볼펜만을 가지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 거겠죠. 자, 기초 소양 조형하는 학생들한테 주제 유형도 너무 쉬웠고요. 재료도 너무 나이스했습니다. 그들이 합격한 그림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초 디자인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합격한 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과 합격상 재현자 두 그림의 스펙들. 일단 성적상에서 커디과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월등히 높죠. 좌측의 학생 439점, 건대 환산 점수, 우측 442점. 좌측은 나군의 서울과기대 산업디자인과도 동시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서울과기대 산디과를 1차에서 합격을 했다라는 거 성적이 높은 거죠. 자, 국어 2등급, 영어 3, 탐구 1, 2등급인 학생입니다. 탐구까지 잘 봤네요. 자, 이 학생 성적은 이와 같고 우측의 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 디자인 반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던 학생입니다. 국어 2, 영어 2, 탐구 1, 3. 숙대 이 친구가 시각 영상 디자인과도 같이 동시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죠. 주제 포인트 중심으로 우측의 학생, 기초 디자인 학생은 문제를 해결을 한 거고요. 좌측의 학생은 국민대학교 유형도 많이 이 친구는 다뤄봤기 때문에 이 결합된 구조물에 대한 부분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공간이 스케일감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물체를 디자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체물을 디자인하시오라는 조건은 같았어요. 하나의 결합물을 그리는 건데 하나의 결합물을 어떤 스케일감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좌측 조형과 소양을 다뤘던 학생들은 어떤
입체 공간 디자인을 한 것처럼의 구성을 택한 거죠. 우측은 어찌 보면 하나의 주제부 형태를 클로즈업해서 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둘 다 주어진 물성에 대한 부분은 연필로 명확하게 잘 표현을 했다. 뭉개뜨리지 않고 연필로 명확하게 질감 표현을 해냈다라는 부분은 둘 다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됐었겠죠. 자, 또 산디과에서 합격한 두 장의 그림입니다. 좌측 역시 기초 소양반에서 국민대와 동시에 합격한 학생의 그림. 실기 경력이 1년이었어요, 이 친구. 자, 우측은 기초 디자인에서 합격한 학생의 그림입니다. 입체 조형물을 디자인했을 때 어찌 보면 하나의 뭐 공간적인 디자인처럼 보여지는 그림은 기초 조형과 소양을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초 디자인은 진짜 기초 디자인에서 볼 법한 그 정도의 밀도감과 연출력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좌측 441점. 이 친구는 탐구보다는 수학을 잘 본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을 같이 포함을 한 겁니다. 국어 2, 탐구 3, 국어 2, 영어 3, 수학 2등급 해서 441점. 우측은 국어 3, 영어 3, 탐구 1, 2. 탐구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국어, 영어 3등급이어도 438점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겠죠. 이 두 학생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자, 건대 산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CD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건대 산디에서 그리고 작년 특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진짜 형태력을 꼼꼼하게 투시 형태감, 구조력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지도를 해야 돼요. 스케치를 뜬 상태에서 형태가 정확하더라도 애들이 재료를 표현을 하고 톤을 넣고 묘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일그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완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형태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산디과 공예과 교수님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 좀 출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끝까지 잘 챙길 수 있다면 건대 산디과에서는 합격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조력 그리고 아이디어 연출 능력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완벽한 표현 능력.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을 채색으로만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계획적으로 물감을 그러니까 채색을 하면서 질감 표현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그라데이션을 해놓고 화이트 찍고 블랙 찍고 물로 닦으면서 어느 정도 질감 표현을 해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연필로 그런 질감 표현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구분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연습이 꼼꼼하게 돼야 된다. 산디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년도에도 건대 산디과는 이런 형식의 문제들을 냈었습니다. 석고 A, B, C, D를 어떤 질감과 어떤 형태, 어떤 구조로, 어찌 보면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것까지도 다 꼼꼼하게 다 제안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시오라는 조건, 재료까지도 다 친절하게 제안을 했던 게 그 전년도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때 합격 제언작들을 보더라도 이게 기가 막힌 연출 능력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잘 배치해서 꼼꼼하게 잘 표현을 한 그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연필 플러스 이때는 이제 채색 재료가 포함이 됐었는데 재료들을 통해서 이런 플랫한 도형들이나 형태들을 잘 표현해내는 학생들 위주로 합격이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건대 산디과에서 쭉 거의 한 6, 7년간 합격했었던 합격 제언작을 보더라도 그런 형태와 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재료 사용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연출 능력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제 기억에 2015년도, 6년도 이때 이제 레고 블록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 육면체에 원기둥이 박혀있는 레고의 형태 자체를 투시를 줘서 형태가 틀리지 않는 학생들을 선발해내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정원의 2배수 정도는 선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생각보다 그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형태적인 부분에서 일단 걸러지지 않고 주어진 조건, 균형과 불균형을 잘 표현했던 학생들이 이 당시에 합격이 됐던 그림들이 있었고 평면을 입체화해서 표현을 하는 조건들이 사실은 뭐 이화여대라든지 건대 리빙이라든지 이 학과들 이외에 먼저 선행을 했던 게 건대 산디과에서 먼저 나왔던 유형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을 낸다라는 거는 그만큼
평면이든 입체든 정확한 형태 구조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라는 게 건대 산디과의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자, 2023학년, 자, 이제 영상영화과, 논란의 그림이 포함된 영상영화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림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합격한 학생의 재현작입니다. 이 두 그림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자, 먼저 논란이 됐던 그림입니다. 주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주제가 움직임, 모션을 주제로 화면에 연출하고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예요. 플라스틱 큐브, 긴 풍선, 얇고 가벼운 풍선이죠. 그리고 마시멜로우 털실, 그리고 스펀지입니다. 자, 언뜻 보더라도 되게 가벼운 물체들을 준 겁니다. 가벼운 물체들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무슨 과죠? 영상영화과입니다. 이게 다른 과도 아니고 영상영화과예요. 영화과랑 영상디자인과가 합쳐진 과죠. 우리가 음악을 생각했을 때, 리듬을 보았을 때 어떤 리듬이 있죠? 강렬한 힙합 그리고 메탈의 강렬한 리듬도 있을 것이고요. 좀 작게 읊조리는 그런 리듬도 있을 겁니다. 아기자기한 리듬도 있을 거예요. 자, 미디어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과격한 종류의 영상도 있을 것이고요. 영화로 따졌을 때는 뭐 판타지 그리고 좀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막 과감합니다. 근데 영화 중에서 또 되게 아기자기한 감성을 가진 영화도 있습니다. 자, 움직임이라는 이 모션이 과연 한 가지 우리가 입시를 준비했을 때 굉장히 과감하고 강하게 주제부를 그려야 된다라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그림들이 많이 선발되기도 하고요. 주제 되게 크게 그리고 되게 강하게 표현 화이트 블랙 찍으면서. 근데 그런 그림을 소재를 통해서 그려내는 강인한 움직임도 있겠지만 아기자기한 총총총총 움직이는 움직임도 있을 겁니다. 자, 합격된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은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그림인데 합격한 그림이에요. 합격한 학생의 그림입니다. 실존하는 학생의 그림이에요. 강원도에서 주말마다 올라와서 주말반으로 수업을 했었던 현역 학생의 합격 재현작입니다. 합격한 다음날 와서 이제 그림이라서 나군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건건건 이렇게 세 개 썼었거든요. 그래서 재현작을 진짜 딱 그 정해진 시간 5시간만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더 하지 않았어요. 더 할 필요도 없었고요, 사실은. 자, 성적은 431점, 국어 2등급 후반, 영어 2등급, 그리고 탐구가 3, 4등급이었어요. 탐구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국어는 잘 봤음에도 성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평소에도 못 그렸을까요? 이 친구 막 이 그림이 인스타에 올라왔을 때 막 거의 한 400명의 학생들이 열폭을 가하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어떻게 합격이 됐냐? 입시 비리다. 성적 1등급이었냐?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입시에 후회가 된다. 나 입시 포기할란다. 이런 그림이 합격되는 거면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 것이냐? 자, 본인이 배웠던 거랑 다른 방향의 그림을 그렸다고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버려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음악과 영화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렸죠. 다른 방향의 그림인 겁니다. 건대 코디과도 아까 우리 합격했던 그림들 같은 경우 중에서 연출이 굉장히 잘 보인 그림도 합격이 됐고요. 연출이 조금 안 되어 있지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그림들도 합격이 됐어요. 건대 산디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한 스케일감으로 가지고 있는 그림도 있지만 아기자기하게 딱 플랫하게 개체를 결합시켜서 합격한 그림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특히나 더 영상영화과라고 하면 종류가 좀 더 다양할 수 있겠죠. 왜냐, 객관적 기준으로 교수님들이 평가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관성이라는 거 배제 못 하거든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교수님들이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근데 특히나 영상영화과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반영이 다 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생각했던 부분, 총총총총 움직임도 움직임이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하는 것도 그렇게, 주제도 마시멜로우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막 그렇게 크게 막 대빵 크게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리듬감을 마시멜로우를 통해서 크지 않은 마시멜로우들로 시선의 이동을 보여준 거고, 풍선도 저 뒤에서 왠지 펑 하고 왔었을 것만 같은 풍선으로 자연스럽게 배치한 거예요. 물론
이 파이프를 이렇게 그렸다라는 건 이 친구가 대충 지금 막 재현작이기 때문에 마카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일그러진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 파이프의 두께와 배열은 이렇게 그렸다고 하거든요. 자, 선과 점의 움직임만 가지고 이 친구는 표현을 한 겁니다. 마시멜로우 더 표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표현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하지 않은 건 섬세한 깡총깡총 뛰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스펀지처럼 마시멜로우를 막 표현을 해냈다. 이런 느낌이 조금은 강조되지 않았겠죠. 그림을 표현력이 부족한 친구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 평소에 그렸던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입시 처음 이제 사실 고3 올라와서 시작했었던 3월달 그림이 좌측 그림입니다. 이 수습강이랑 크리스마스 공, 구슬이죠. 자, 이 친구 그림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였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표현 능력이 나쁘지 않은 친구예요. 그리고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겨울 특강 때 준비했던 그림입니다. 만년필, 원고지, 구. 표현 능력 전혀 떨어지는 친구 아니에요. 이 친구는 오히려 어떤 소재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깔끔하게 잘 완성을 시키는 표현력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표현 능력이 이 정도였고 시험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표현을 안 했던 거죠. 자제를 한 겁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자, 논란의 그림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본인은 저는 합격했는데요, 뭐. 제가 선택받은 거죠, 뭐, 교수님들한테. 자, 이렇게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고. 자, 합격하는 학생의 다른 방향의 그림을 봐볼까요? 전형적인 큰 움직임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약간 비보이의 움직임처럼 보여지죠. 움직임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이 친구는 회전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한 거고요. 예. 뒤에서부터 쫙쫙 뻗어나오는 그런 선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한 겁니다. 움직임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보는 이 그림만 이 정도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를 거의 정답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이런 그림만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을 나도 막 빡빡하게 잘 했는데 왜 그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합격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림들이 더 눈에 띄었을 수 있겠죠. 움직임의 다양한 어찌 보면 생각들을 표현을 한 거니까요. 자, 그림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 학생들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방향성에 대한 게 진짜 주제어를 준다라고 하면 주제어가 없이 소재만을 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연출에 대한 방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과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갈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선에 봤던 이 논란이 있었던 이 그림이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의 올해 입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빙 디자인과 사실은 건국대학교가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나올 법한 소재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참 앵무새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건대에서 예전에 건대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기대회에서 이제 수상한 그림들을 가지고 광당에서 다 학권 관계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발상과 표현, 사고에 전하는 식의 연출, 과한 연출, 아까 우리 막 거울에 비춰져 있는 면을 막 표현을 하는 그런 과한 연출, 그리고 막 잔상들, 탁구공들 막 잔상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자연물들은 절대 우리 학교 기초 디자인에서는 내지 않겠다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2년 전, 3년 전부터 건대는 기초 디자인의 기준을 조금 달리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7, 8년 전에 했던 그 스피킹이 너무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나 봐요. 건대를 준비했던 많은 학원들에서 자연물, 특히 이런 막 생명체를 준비를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떡하니 상명대에서 나올 법한 앵무새가 나와버린 거예요. 일반 대학교 기초 디자인과 방향성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상 디자인과와 리빙 디자인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과는
건대에서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공에서의 그 소재들 이외에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소재를 준 거는 주제어를 트로피컬로 내기 위함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건대 리빙 디자인과에서의 항상 꾹 유지하고 있었던 색채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자, 색채에 대한 능력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트로피컬을 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기존의 건대 리빙 디자인과에서는 뭐 보색을 가지고만 표현하시오, 혹은 뭐 흑백을 가지고 이 부분은 흑백으로 표현하시오, 뭐 이런 식의 색채에 대한 조건을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트로피컬, 열대지방 자연의 강렬한 원색적 배경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 트로피컬을 줬다라는 거는 촌스러워질 수 있지만 그 색들을 잘 원색적으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그림들을 그려라 라는 조건을 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을 식물들을 통해서 막 낸 겁니다. 식집사인 제 기준에서 몬스테라, 근데 그것도 알보 몬스테라, 무늬 몬스테라를 줬다라는 거, 그리고 뭐 아레카 야자, 앵무새, 뭐 극락조 이런 깃털들, 이런 패턴들과 강렬한 색채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는 건대에서의 매트한, 건대 리빙 디자인과가 작년이 아닌 재작년에 나왔던 되게 매트한 조건, 평면 도형을 입체화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을 냈었을 때 그것만을 준비했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소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격한 학생의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오죠. 굉장히 강렬한 원색적인 색깔을 썼지만 거리에 의해서 채도에 대한 조절은 되어 있고, 원색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원색과 중채도의 색상들을 과감하게 잘 활용을 했다. 그리고 역시나 생명체, 눈, 코, 입이 달려있는 생명체를 냈다라는 거는 그 생명체의 주제화 시킨 과감한 연출과 확실한 표현 능력, 드로잉력을 보겠다라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로잉력도 굉장히 잘 이제 다뤄봐야 되는, 드로잉 훈련도 다양한 소재들로 잘 다뤄야 되는 학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적으로 보면 국어 4, 영어 3, 탐구 3, 5, 413점.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죠. 4등급대의 학생들이 건대 리빙 디자인과에서 합격이 된 겁니다. 좋은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년도의 건대 리빙 디자인과의 소재들과 합격 재현작들을 보면 평면 도형을 입체 도형 세 종류로 전환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그걸 통해 율동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합격한 학생의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매트한, 평면을 입체화시켜서 율동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건대 리빙 디자인과에서도 나왔지만 건대 영상에서도 나올 법한, 건대 의상에서도 나올 법한, 이대에서도 나올 법한, 국민대에서도 나올 법한 유형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이런 유형들을 준비했던 학생들한테 앵무새라는 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색채에 대한 조건이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도 한색 계열로만 표현해라, 쿨톤으로만 표현을 해라 라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건대 의상 디자인과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디자인과는 재작년도에 나왔던 그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들 쭉 살펴보면 의상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출제가 됐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 재작년에 3년 전에 천과 밀로의 비너스상, 표현력 정말 힘들었겠죠, 표현하기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뭐 실타래 같은 뭐 이런 톤과 함께 그런 형태의 문제들, 리본과 같이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작년 문제를 살펴보면 사람의 손의 특성과 관계를 고려하여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죠. 생수병, 스타킹, 사각, 리벳, 끈, 이렇게 소재를 준 겁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스타킹은 핑크와 민트 색상으로만 표현하시오. 사물과 손은 모두 2회 이상 사용하시오. 그리고 예전에 이화여대 첫해 이제 디자인으로 바뀌었을 때의 문제 조건처럼 스타킹 안에 생수병을 반드시 1회 이상 넣어서 연출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국민대학교 소양 준비했던 아이들한테도 이런 조건들은 많이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의상 디자인과에서 이런 식의 조건을 낸 거예요. 아니, 스타킹 그리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 이 병을 넣어야 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근데 손도 그려야 돼. 와, 이 표현력 정말 좋고 연출력, 관찰 능력 자체가 워낙 좋은 학생들이 합격이 될 수 있었겠죠.
합격한 학생의 재현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디자인과에 합격한 학생의 재현작입니다. 손에 대한 표현 능력도 좋고 이 안에 이제 넣어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리려고 그린 학생입니다. 성적은 416점, 국어 4, 탐구 2, 3, 영어 1등급. 자, 성적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높지 않은 성적을 가진 학생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영어는 3등급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1등급이 아닌 3등급이었습니다. 의상 디자인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리빙 디자인과와 마찬가지로 표현 능력, 관찰 능력이 좋았던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했어요. 과에 대한 특성은 사실은 시각 디자인과와 영상 디자인과, 그러니까 커디과 영상 산업 디자인과에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리빙은 약간 색시적인 느낌을 좀 더 보고자 했던 부분에서, 그리고 리빙 디자인과가 공예과와 그러니까 도자공예, 금속공예, 텍스타일 디자인 이 색과가 같이 이제 합쳐진 과가 리빙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기본적 구조, 형태, 질감 표현, 그리고 색채에 대한 능력, 다방면에서 좋은 학생, 다방면으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장점이 있는 거지만 의상 디자인과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과에 대한 특성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학생들이 합격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잘 그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2024년도 건국대학교,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전공별 개념, 그리고 이게 전공별 개념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의 방향성만이 아니라 최소한 두 가지의 트랙 정도는 이 소재를 냈던, 주제를 냈던 교수님들이 생각하고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의 생각을 역추적하면서 주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거를 이제 스케치상에서, 화두상에서 옮겨낸다, 연출적인 부분에서 옮겨낸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의 방향성 중에 하나만 명쾌하게, 명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합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게 오히려 건국대학교입니다. 경쟁률 굉장히 높지만 무조건 잘 그려야만 되는, 모든 걸 다 잘 그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달려가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들만을 집중을 해서 합격하는 확률보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특정 학교와 특정 과, 건대 특정 과에 대한 부분을 잘 지금부터 준비해 낸다라고 하면 건대는 가기 진짜 힘든 학교 아닌가요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경쟁률, 사실 허상도 많은 거예요. 허수가 많은 겁니다. 준비 잘 안 한 학생들이 건대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니까 내가 확실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지금 앞선에 합격했던 학생들처럼 점수 조금 부족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과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고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면 충분히 높은 경쟁률도 이렇게 합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대 합격 설명회 지금 거의 한 1시간 이상 진행이 됐는데요. 건대 합격 설명회 이외에 뭐 국민대든 서울대, 이화여대든 다양한 학교에만은 집중하는 학교 설명회 또 이어질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들어주셔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 학생들 건대 서울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